안녕하세요. 예, 박수진 선생님이고요. 오늘은 조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이랑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순열 있죠, 순열. 이 두 개를 좀 비교해서 잘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완벽한, 이제 극명한 차이점이 좀 있거든. 그래서 조합과 순열을 좀 비교해서 알아두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조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의 뜻은 뭐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것이에요. 예, 이렇게 하고 끝나게 됩니다. 순열은 뭐였어? 순열은 배열을 하는 거였잖아. 그치? 순열은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열의 의미가 있었죠. 그리고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순열이었어. 자, 그런데 조합은요? 조합은 그냥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열하거나 배열하거나 그렇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요. 그냥 선택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냥 선택만 하는 거기 때문에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고르기만 하는 겁니다. 그것을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조합이라고 해요. 차이가 있죠. 순열은 n개에서 r개를 택한 다음에 순서대로 배열하는 거였는데 조합은 배열하지 않고 그냥 택하기만 하는 것. 이것을 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호로 뭐라고 나타내는 거냐면 순열은 NPR이었잖아. 조합은 NCR하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컨비네이션의 약자여서 NCR이라고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조합은 나열하는 순서를 중요하게 하지 않는 거죠. 안 한다가 맞는 거고요. 자, 이때 3번 R의 범위는 0부터 N 사이에 있다 인 건데 N개 중에 R개를 택하는 거니까 이 R개가 N보다는 클 수가 없다. 뭐 그런 뜻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밑으로 내려와서 볼까요? 확인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기. 자, 10명의 학생 중, 자, 지금 나한테는 지금 몇 명이 있는 거냐면 10명의 학생이 이렇게 있는 거죠. 2인 삼각 경기에 출전한 선수, 자, 2명을 뽑는 거예요. 2명을 뽑는 방법은, 자, 얘를 2명을 뭐 일렬로 나열한다거나 차례로 줄을 세운다거나 그런 게 없잖아. 그냥 2명을 뽑는 하고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순서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렇죠? 순서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므로 10개에서 2개를 택하는 뭐가 될까요? 조합이 되는 거죠. 조합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러므로 기호로 어떻게 쓸 수 있는 걸까? 10명의 학생 중에 2명을 뽑는 거니까 기호로는 10C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호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예. 자, 그래서 조합이 무엇인지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다시 위로 올라와서 괄호 2번. 자, 그러면 조합이라는 거, 즉 NCR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그 계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자, 동그라미 1번은 유도하는 과정인데요. 되게 쉬워. 의미만 이해하면 되거든. 자, 이건 보겠습니다. 자, 여기 NCR이 있죠? NCR이 있어요. NCR의 의미가 뭐였죠? NCR의 의미 한번 써보자. N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는 거였지? R개를 뭐 하는 거였어? 선택만 하는 거였죠? NCR은 선택만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곱하기가 있네요. 곱하기는 곱의 법칙이었죠? 곱하기는 뜻이 뭐였어? 그리고 동시에 이어서. 그쵸? 그러면 이 뜻은 뭐냐면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 그 다음에 하고죠. 하고 그쵸? 곱하기는 그리고니까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고 그러니까 and의 개념이죠. 그쵸? 그리고 그쵸? 그리고의 개념이 되게 되겠죠. 그 다음 다시 r 팩토리얼의 의미는 뭐죠? 그럼 r 팩토리얼의 의미는 뭐였어? r개를 배열하자는 뜻이었죠. r개를 순서대로 나열하자, 배열하자의 뜻이었죠. 그렇죠? r 팩토리얼. 자, 그럼 이걸 합쳐보자. 무슨 뜻이야?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고 그 r개를 순서대로 나열하자. 근데 우리가 이걸 배웠던 것 같은데? n개 중에 r개를 선택해서 그 r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
그게 뭐였냐면 NPR이었죠. 그쵸? 그게 바로 NPR이었습니다. 이게 N개 중에 알개를 뽑아서 그 알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였죠. 그쵸? 그래서 NCR 곱하기 R 팩토리얼이 NPR이 되게 돼요. 의미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NCR만 남기고 싶은 거니까 이 R 팩토리얼 곱해진 걸 어떻게 주면 되는 거냐면 나누면 되는 거죠. 그래서 NCR의 계산 방법은 R팩분의 NPR이 되게 되고 이게 바로 공식이기 때문에 이걸 암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R팩을요 NPR로 R팩 나누기 R팩분의 NPR, 그러니까 NPR을 R팩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계산을 한번 문제를 통해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 3번으로 한번 가서 문제 3번에 자, 뭐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중단원 2번부터 한번 해볼까요? 중단원 2번. 다음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일단은 6PE가 뭐였지? 계산해보자. 6PE는 계산이 복습. 얘는 누구부터? 6부터 몇 개? 2개. 그럼 6 곱하기 5니까 32였었죠? 기억나시죠? 그쵸? 그러면 9C3은 어떻게 하는 걸까? 9C3은 위에 누가 오는 거야? 9P3분의 그것분의 여기 밑에가 3팩하고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써주면 위에는 9부터 3개죠. 9P3이니까 9부터 3개. 그럼 9 곱하기 8 곱하기 7. 이게 9P3인데 끝나면 안 되고 밑에는 3팩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렇죠. 이 3팩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약분이 되죠. 그렇죠? 이거 약분하면은 3 되고요. 이거 약분하면은 4 되는 거니까 4, 3, 12에다가 7을 곱하면 되는 거죠. 2, 7에 14, 84. 답은 84 하고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됐어?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위로 올라가서 자, 이번에는 괄호 2번, 문제 3번의 괄호 2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6C3 해봅시다. 6C3은 뭐야? 위에는 6P3이지? 그거를 3팩으로 나누자고. 그럼 얘는 6P3은 조금만 작게 쓸게요. 6P3은 그럼 누구부터? 6부터 3개. 6 곱하기 5 곱하기 4. 밑에는 여기 3으로 끝나는 거니까 3팩.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럼 이 계산해주면 여기는 2, 3은 6이니까 요거 지워지게 돼서 답이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20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요. 다시 돌아와서 조합의 계산 동그라미 3번 여기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하고 4번하고 5번은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이어서 뭐 이제 좀 알고 있으면 좋고, 그쵸? 그런 내용인데 중요한 건 이제 동그라미 2번이 제일 중요하죠. 이 공식이니까. 자, 동그라미 3번은 뭐냐면요. NCR은 똑같다는 건데 NC n-r과 똑같다라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걸 기호로 쓰면 너무 어려워서 이것도 문제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어디로 갈 거냐면은 문제 3번에 괄호 4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8인데요. 18을 풀 건데, 자, 요거는 이제 아까 우리 외운 공식대로 하면 뭐가 되는 거야? 8팩분의 10P8 되는 거죠. 그럼 얘를 써주면 와 8팩? 와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위에는 18이니까 여기도 8개 나와야겠죠? 10, 9, 8, 7, 6, 5, 4, 3 그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위아래가 개수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럼 얘를 계산을 하면 자, 8약분, 7약분, 6도 약분, 5, 4, 3 약분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하고 10 약분돼서 이거 5 되는 거잖아. 그럼 뭐가 되는 거야? 5, 9, 45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5, 9, 45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답은 45거든? 45인데 이게 이렇게 쓰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풀 수도 있다는 거야. 보라색으로 할게요. 자, 여기는 10, 18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고. 10, 18의 의미는 뭐예요? 10명 중에서 8명을 뽑기만 하는 거죠. 그쵸? 10명 중에 8명을 선택하자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거야. 우리 반은 10명이 있는데 이 10명 중에서 8명을 뽑자는 거지. 그런데요.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10명 중에 8명을 뽑아내는 8명이 너무 크니까 총 10명이 있다는 거잖아. 10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탈락을 시키자. 그것도 똑같겠지. 그래도 8명이 선택될 테니까. 10명 중에 8명을 선택하자는 것은 10명 중에 2명을 선택해서 탈락을 시킨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C2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10C2는 위에 10P2니까 19, 밑은 2팩이니까 2, 1 계산해주면 여기 2, 5니까 5, 9, 45에서 답이 똑같이 나온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도 45고 여기도 45죠. 자, 어떤 계산이 더 편하신가요? 파란 색깔 계산은 원칙대로 하는 거지만 보라 색깔 계산은 조금 더 머리를 쓴 거죠. 그렇죠? 그 내용이 다시 돌아와서 그 내용이 3번의 내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3번의 내용을 보시면 n개 중에 r개를 뽑자라는 것은 n개 중에서 나머지를 뽑아서 버리자는 것과 똑같다 그런 말이에요. 알아두시면 뭐 계산이 좀 용이할 수도 있겠죠. 자, 괄호 4, 동그라미 4번 nc 0. 자, 0으로 끝났네요. 뭘 것 같아요? 1이 되게 됩니다. 그쵸? 0으로 끝나는 건 1이고요. 자, 동그라미 5번 ncn. 이거 똑같은데 ncn은요. 뭐가 되는 거냐면 마찬가지로 1이 되게 됩니다. n개 중에서 n개를 뽑는 방법? 다 뽑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는 거잖아. 그지? 자, 문제를 볼까요? 다시 중단원 2번으로 와서 자, OPO. OPO는 뭐였지? 연습해보자. 복습.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었지? 그럼 얘는 뭐랑 똑같은 거였어? 5팩이랑 똑같은 거였지? 그치? 기억나시죠? 그래서 얘는 120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쵸? 자, 그럼 4P4. 4P4는 뭘까요? 4P4는 4C4는 4P4분의 4팩인 거잖아. 그치? 4팩분의 4P4. 근데 얘는 뭐가 되는 거야? 4팩분의 4P4가 또 4팩이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거니까 약분해주면 얼마가 되는 거냐면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4C4 여기 아까 일로 와서 동그라미 5번 n이 뭐였어? 1이었잖아. 그러니까 다시 일로 와서 4C4 4C4는 얼마다? 1이다 라고 그냥 공식화해서 그냥 바로 알아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4개 중에 4개를 뽑는 거? 다 뽑는 거 하나밖에 없지 이렇게. 자, 그럼 일로 와서 문제 3번의 괄호 1번 OC5 OC5는 뭐가 될까요? 여기 5 똑같으니까 1이 되게 됩니다. 9C 0 0으로 끝났으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자, 내려와서 문제 3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C2는 10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 해볼까요? NC2는 10을 만족시키는 해보겠습니다. NC2가 뭐죠? 밑에는 이제 2팩이죠. 2팩분의 NP이죠. 그럼 NP2는 뭐죠? 2팩분의 n부터 2개를 n 곱하기 n-1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계산을 합시다. 2팩은 2 곱하기 1이잖아. 그치? 자, 여기 있는 요 2팩. 요 2팩은 사실은 누구냐면 요 2팩은 2 곱하기 1 하고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분모는 뭐가 되는 거냐면 2분의겠죠. 2분의 n-1이 될 거고요. 얘가 문제에서 10이라고 했어요. 그럼 따라서 n 곱하기 n-1은 얼마가 돼야 되는 거냐면 이게 2로 나눠서 10 돼야 되는 거니까 2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렇죠? 20이 2로 나눠져야 10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두 개를 곱해서 20이 돼야겠네. 어떤 수가 떠올라요? 4, 5, 20 떠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5고, 그렇죠? 얘가 하나 작은 거니까 4면 되겠구나. 5, 4, 20인 거니까. 따라서 n은 5입니다. 라고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됐고요. 자, 이제 중단원 3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4명의 학생들로 구성된 모둠에서 다음의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하시오. 괄호 1번. 자, 4명의 학생들이 있죠. 4명의 학생이 이렇게 있는데, 자, 1번은요, 2명을 선택을 합니다. 2명을 선택을 해서, 1명은 자료조사를 할 거고요. 다른 1명은 보고서 작성을 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해보자. 문제를 풀어보자. 이 중단원 3번을 가지고서 순열과 조합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4명 중에 지금 몇 명 선택하고 있는 거죠, 나는? 4개 중에서, 4명 중에서,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중인 거죠. 4명 중에 2명을 선택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먼저 체크해야 될 게 이거고요. 두 번째 체크. 그럼 뽑을 때 순서가 중요할까요? 중요할까?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얘는 순서가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요? 자, 예를 들어 4명의 학생이 있는데 이 중에서 뭐 A, B, C, D가 있다고 합시다. 이 중에서 뭐 A 학생과 C 학생을 뽑았다고 하자. A 학생을 뽑고 C 학생을 뽑았다고 합시다. 이것과 순서 바꿔서 C 학생과 A 학생을 뽑았다고 합시다. 그럼 이 상황이 같은지를 봐야 돼요. A, C를 뽑은 건 어떻게 되는 거죠? 한 명은 자료조사, A가 자료조사하는 거고 C가 보고서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C, A를 뽑으면 어떻게 돼요? C가 자료조사를 하는 거고 A가 보고서를 쓰는 거죠. 이게 똑같은 상황인가요? 다른 상황이죠.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누구를 먼저 뽑는지에 따라 역할이 달라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뭐라 하냐면 순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기호 써볼까? 기호 뭐가 되는 거예요? 4, P, 2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럼 계산은 4 곱하기 3. 답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12가지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괄호 2번입니다. 괄호 2번은 발표자 2명을 선택한대요. 4명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발표자 2명을 선택한다 이겁니다. 자, 첫 번째 체크. 몇 개 중에 몇 개 선택하는 거예요? 4명 중에서 2명 선택하는 거니까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두 번째 체크. 그럼 선택을 할 때 순서가 중요할까요? 이 상황은 중요하지 않죠. 왜죠? 자, A 뽑고 C 뽑았어요. 똑같이. 그 다음에 C 학생 뽑고 A 학생 뽑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첫 번째 상황은 뭐가 되는 거예요? A가 발표자고 C도 발표자죠. 역할을 구분하지 않았으니까. 두 번째 상황은요. C도 발표자고 A도 발표자죠. 이 상황은 똑같나요? 아, 똑같죠. 그쵸? 누굴 먼저 뽑으나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조합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따라서 계산은요. NCR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NCR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4C2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럼 4C2 계산은 뭐예요? 200분의 4P2. 계산하면 위에 4 곱하기 3 두 개인데 그거를 두 개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계산하면요. 요거 2 약분되는 거니까 6가지 하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예, 순열과 조합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좋은 문제였고요. 자, 나머지 또 문제 1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 A, B, C, D, E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3인 그런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래요. 총 지금 원소가 몇 개가 있죠? 5개가 있죠? 5개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3인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예를 들면 어떻게 구하라는 거야? 이 중에 3개를 뽑는 거지. 그럼 부분집합이 될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A 뽑고 C 뽑고 E 뽑았다. 그러면 부분집합 되겠지. 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뭐 B, C, D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죠. 그쵸?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것들을 막 개수를 헤아려 보라는 거야. 그럼 원소가 3개인 부분집합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체크. 총 몇 개가 있어? 총 5개 있죠? 5개의 문자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3개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때마다 부분집합이 나올 테니까. 자, 두 번째 체크. 그럼 뽑을 때 순서가 중요할까요? 이걸 체크하셔야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A 뽑고 C 뽑고 E 뽑았다. 그거랑 순서 바꿔서 E를 뽑고 C를 뽑고 A를 뽑았다. 이 두 개의 상황이 같은 상황인지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같은 상황인가요? 예, 같은 상황이죠. 왜? 집합에서는 이 쓰는 순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잖아. 이 집합이나 같은 집합이죠. 그러니까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조합이 되는 거죠. 그럼 써볼까요? 5개 중에서 3개 뽑자. 5C3. 계산은요? 3팩분의 5P3. 그럼 3팩은요?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5 곱하기 4 곱하기 3. 위아래 개수가 똑같습니다. 여기 3개면 3개. 이거 약분해주면 3, 3 약분되고 요거 2 되는 거니까 답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10개, 10가지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중단원 4번입니다. 자, 중단원 4번. NC4는 자,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구해볼까요? NC4, 좌변 NC4부터. 자, 좌변 NC4는 4팩분의 NP4죠. 얘는 2 곱하기 자, NC3, 3팩분의 NP3이 되게 됩니다.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4팩분의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요. n부터 4개. 하나, 둘, 셋, 넷. 줄여가는 거죠. 그쵸? 얘는 2 곱하기 3팩 3, 2, 1. np3, n부터 3개.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되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계산해 줄게요. 양변에 똑같은 거 약분을 해봅시다. 여기 n 똑같죠? 약분되고요. n-n-를 똑같죠? 약분. n-n- 똑같으니까 지워지죠. 이쪽도 3, 3 똑같으니까 지워지고요. 2, 2 똑같으니까 지워지고요. 1, 1 똑같으니까 지워집니다. 남는 것만 예쁘게 써주면 4분의 n-3 하고 남게 되고요. 이쪽은 2만 남게 되겠죠. 그럼 4분의 n-3이 2가 되려면 따라서 n-3은 얼마가 돼야 되는 거냐면 8이 돼야겠죠. 그렇죠? 따라서 n의 값은 얼마가 되면 되는 거냐면 11하고 이렇게 나오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예, 그래서 11 풀었고요. 자, 함께 해결하기입니다. 자, 이달의 권장도서 목록에는 인문사회 분야의 책과 자연과학 분야의 책이 각각 5권씩 포함되어 있다. 자, 인문사회, 인문책이 지금 몇 권 있는 거냐면 5권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연과학이죠? 자연과학 책이 몇 개가 있는 거냐면 5권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각각 5권이라고 했으니까. 이 중에서 인문과학 책 5권과 자연과학 책 3권을 선택하는 경우에서 인문과학 5권 중에서 몇 권을 선택하는 거냐면 2권과 2권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자연과학 5권 중에서 몇 권을? 3권을 선택하는 그렇죠? 이 2권과 그다음 3권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해보죠. 자, 일단은 첫 번째 인문과학 책이죠. 5권 중에 몇 권 선택? 2권 선택. 5개 중에 2권 선택하는 건데 순서가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순서는
중요하지 않죠. 그냥 책을 빌리는 거니까, 그쵸? 뭐 순서도 없이 막 빌려도 되는 거잖아. 자연과학 책도 순서가 중요하지 않죠. 그냥 책을 빌리는 거니까, 그쵸? 책 빌리기만 하고 아무것도 뭐 한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자, 그럼 조합이네요, 둘 다. 해보자. 그럼 인문과학 책은 5권 중에 2권 선택. 자연과학 책은 5권 중에 3권 선택입니다. 자, 이제 이거 두 개를 어떻게 연결할까요? 합의 법칙일까요? 아니면 곱의 법칙일까요? 답은 곱의 법칙이죠. 왜? 인문과 사회 분야책 2권 과라고 했잖아. 그쵸? 이거랑 동시에죠. 그러니까 이거 과에는 and의 개념이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곱의 법칙이 되게 되는 겁니다. 계산합시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200분의 5p 곱하기 300분의 5p3 계산하면 2팩은 2 곱하기 1분의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5 곱하기 4 곱하기 3인 거니까 계산해주면 얘는 2 약분돼서 2, 5, 10 곱하기 3 약분되고 2 약분되니까 2, 5, 10 답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까지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 6번입니다. 자, 동수와 정아를 포함한 8명의 학생이 있어요. 동수, 정아 포함해서 8명이 있다고 합니다. 급식 당번을 몇 명을 뽑을 거냐면 4명을 뽑으려고 한대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4명을 지금 일단은 뽑기만 하네요. 뽑으려고 하니까 뽑기만 하는 거네, 일단은. 그럼 얘는 일단 순열일까, 조합일까? 조합이겠죠. 뽑기만 하는 거니까, 그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시오. 1번, 동수와 정아를 포함해서 4명을 뽑는 경우. 지금 4명을 뽑기만 하는 거예요. 4명을 뽑는 건데, 그러니까 조합이죠, 그쵸? 근데 어떻게? 동수와 정아를 포함해서 뽑는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문제 써볼게요. 동수가 있고요. 정아가 있고요. 남은 학생 4명, 몇 명 있는 거야? 6명 있는 거니? 그쵸? 그래 8명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 맞죠? 자, 이 중에 4명을 뽑을 건데요. 동수랑 정아는 포함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동수와 정아를 포함한다니까 지금 내가 뽑을 건 4명을 뽑는 거야. 그쵸? 4명을 뽑을 건데 동수와 정아 포함한다 했으니까 동수는 뽑아 놓고 정아도 뽑아 놓고 그럼 남은 게 몇 개짜리예요? 2개죠. 그쵸? 이 2개를 자리에 들어올 사람을 채워 넣으면 되는 거죠. 남은 2자리에 들어올 사람을 채워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남은 사람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죠. 6개 중에서 6명 중에서 남은 사람 몇 명 더 뽑으면 되는 거야? 2명이니까 2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뽑기만 한다고 했고 배열한다는 말은 없으니까 순서는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조합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뭐가 되는 거냐면 6명 중에 2명 선택. 그쵸? 왜? 동수와 정한 이미 뽑아놨으니까 남은 사람 6명 중에서 2명을 뽑으면 되는 거지. 계산하면 200분의 6p 계산하면 2 곱하기 1분의 6 곱하기 5 그래서 이거 약분해주면은 답은 15가지 하고 나오게 되겠죠. 그쵸? 자, 2번째입니다. 괄호 2번. 이번에는 동수는 포함하지 않고 정아를 포함해서 4명을 뽑재요. 자, 다시 동수, 정아를 포함해서 8명인 거니까 6명의 학생이 더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동수는 포함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정아는 포함을 해요. 그렇게 해서 4명을 뽑을 거예요. 뽑기만 하는 거니까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합일 거예요, 아마. 자, 그러면 총 내가 지금 필요한 게 4명을 뽑는 게 필요한 거잖아. 그런데 동수는 어떻게 해요? 동수는 포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수는 후보군에서 빠지는 거죠.
그리고 정하는 포함을 했어요. 그럼 정하는 일단 들어왔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남은 사람 몇 명이에요? 남은 사람 6명이죠. 아, 6명 중에서, 6개 중에서 몇 명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남은 사람 3명이 필요한 거니까 3명을 선택하면 되는 거죠. 선택할 때 순서는 중요하지 않죠. 그죠? 뽑기만 하자고 했으니까. 조합이네요. 답은 6C3이고요. 6C3은요. 3팩분의 6P3이고요. 그럼 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돼서 요거 2, 3은 6 약분되는 거니까 답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20까지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됐죠? 누구는 포함하고 누구는 포함하지 않고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대단원 15번. 아, 네, 목이 아파서. 대단원 15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남학생 4명, 여학생 5명 중에서 4명의 대표를 뽑는데요. 남자 넷, 여자 5. 그죠? 총 9명인 거죠. 그 중에서 4명의 대표를 뽑을 때 적어도 남학생 1명이 포함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그 풀이 과정을 서술하시오라고 했는데 지금 뽑기만 하는 거죠. 문제에서 배열한다라는 말은 없으니까 이 문제는 아마도 순열이다, 조합이다? 조합이다. 자, 근데 중요한 구절이 나왔네요. 적어도, 그쵸? 자, 적어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었냐면 지금 적어도 남학생이 1명 포함돼야 된대요. 그럼 적어도 남학생이 1명이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야? 남학생이 4명을 뽑는데 1명이어도 되고, 그쵸? 적어도라는 말은 남학생이 1명도 괜찮고 2명도 괜찮고 3명도 괜찮고 4명 뽑아도 괜찮다는 거지?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적어도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면 어떻게 문제를 풀기로 했죠? 그렇죠. 적어도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면 전체에서 뺀다. 그게 아닌 걸 빼주자. 그럼 이 상황은 전체에서 뺀다. 뭘 빼면 되는데? 남학생이 적어도 1명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1명도 남학생이 없는 경우, 그렇죠? 남학생은 0명인 거죠. 남학생이 포함이 된다, 안 된다? 포함이 아예 안 되는 경우를 빼면 되는 겁니다. 즉, 모두 누구만 있는 경우? 여학생인 경우죠. 모두 여학생인 경우를 전체에서 빼면 되는 거죠. 그럼 해볼까요? 전체는 뭐죠, 전체? 제한 조건이 없는 거야. 그럼 우리 지금 총 몇 명이 있었어? 총 남자 넷, 여자 5인 거니까 총 9명이 있는 거죠. 9명 중에서 몇 명을 뽑는 거야? 4명을 뽑는 상황인 거지. 전체는 9C4인 겁니다. 뽑기니까 그냥, 그쵸? 조합이죠. 아무 제한 조건이 없는 거에서 빼기. 이번에는 모두 여학생으로만 뽑읍시다. 그럼 모두 여학생으로만 뽑으려면 몇 명에서 몇 명 뽑길까요? 그치, 여학생 5명밖에 없으니까 5명에서 4명 뽑기를 해야 되는 거죠. 얘는 5C4가 되면 되는 거죠. 남학생이 1명도 없다. 그건 여학생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5C4를 빼주면 됩니다. 계산해 볼까요? 9C4는요 4팩분의 9P4, 5C4는요 4팩분의 5P4. 계산하면 4팩은 4, 3, 2, 1, 9팩은 9, 8, 7, 6, 4개니까 빼기 4팩은 4, 3, 2, 1, 5팩은 5C4는 5, 4, 3, 2. 자, 계산 좀 할게요. 그럼 얘는 3, 2, 6 약분되고요. 4, 2, 8 될 거죠. 그럼 첫 번째 거는 2, 9, 18에다가 7 곱하는 거니까. 맞죠? 7, 8에 56에다가 7을 곱하면 126.
그쵸? 7, 8에 56, 7. 맞죠? 네. 잘못 썼네. 네, 맞죠? 자, 빼기. 얘는 4 약분되고, 3 약분되고, 2 약분되고, 5. 그럼 126에서 5를 빼는 거니까 답은 121가지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예. 해서 적어도 라는 것은 전체에서 거꾸로 빼주면 된다. 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해서 우리 경우의 수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자, 이게 이제, 우리 수업 내용의 일단 전부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마지막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